오늘은 그 AMD가 새로 출시한 라이젠 그 7세대라고 해야 되나? 네, 라이젠 CP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워낙 이제 포럼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좋은 점, 라이젠 이제 지금 칭찬 많이 하죠. 막 그런 점들 많지만 오늘 제가 다뤄볼 것은 라이젠 제가 써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포럼이나 사이트에 그 뭐 쿨땡땡 뭐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런 데 아니고 그냥 카페인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은 라이젠의 지금까지 나온 이슈, 뭐 문제점라든 문제점, 뭐 까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점이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먼저 제일 큰 문제점, 자 일단 보드가 없어요. 네, 이게 제일 큽니다. 보드가 없습니다. 보드가. 네,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긴 한데 많긴 한데 물량이 없어요. 네,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메인보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스템을 다 구입을 해놨는데 정작 보드가 없어서 지금 조립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언제였지? 2011년도 이제 샌디 브릿지 때도 이랬죠. CPU는 나왔는데 메인보드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메인보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메인보드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문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제일 큰 건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버클럭. 네, AMD는 이제 거의 다 모든 CPU에 이제 오버클럭이 가능하죠. 역시 이번에 라이젠도 오버클럭이 가능한데 오버클럭이 왜 문제냐? 일단은 이걸 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이젠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라이젠 그 발표할 때 그러니까 라이젠을 처음 이제 리사수님께서 이제 그 생방송을 통해서 라이젠 발표할 때도 그냥 순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 시네벤치였나? 어쨌든 벤치 프로그램 돌리다가 블루 스크린이 두 번이나 떴죠. 그 생방송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뭐 유저나 그런 사람들이 4.2GHz 그러니까 4.2GHz 이상으로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1800X가 지금 완전히 인기가 떨어졌죠. 1700X가 지금 인기가 많고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700X, 1800X는 지금 뭐 반품되는 뭐 그런 지금 사태까지 왔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오버클럭 문제. 세 번째는 램 인식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젠이 램 인식 오류가 있습니다. 램 클럭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환성 이제 그걸 이제 차트를 나타낸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램 호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X가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네, 이건 이제 바이오스타 메모드고 이제 밑에 이제 짝짝짝 있는데, 네, 이게 램 호환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고클럭 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MSI의 B350 토마호크라는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메인보드는 이제 2666 클럭을 가진 메모리를 이제 풀뱅크로 딱딱딱딱 꽂으면 램 클럭이 2133으로 낮게 작동됩니다. 네, 듀얼 채널들도 그렇고요. 근데 단일로 4기가를 장착할 시에는 2666이 정상 작동한답니다. 네, 풀뱅크나 듀얼 채널 꽂을 시에는 램 클럭이 떨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 번째는 램 클럭 인식 오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되나? 네, 다중코어 그냥 멀티코어 게임을 지원 안 하는 게임에서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나요? 이게 좀 흐려서 안 보이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멀티코어를 지원 안 하는 게임에서는 점유율이 100%로 치솟습니다. 네,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후에 개선될 그거긴 한데 이게 아마 바이오스 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바이오스를 새로 뿌렸는데도 이 문제가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윈도우 문제인지 안 그럼 바이오스 상의 문제인지 그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밝혔고요. 어쨌든 다중 코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는 이렇게 램 클럭이 16스레드가 모두 100%로 동작됩니다. 네, 그다음 플러스 이런 게임 시에 가끔씩 코어 꺼짐 현상이라고 아마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데 영어로 치시면 코어 꺼짐 현상이라고 치시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코어가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번 코어, 뭐 6번 코어가 꺼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제가 보지는 못했죠. 제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바이오스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건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닌 거 또 하나 이제 낮은 수율. 네, 아까 얘기했죠. 4.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높은 전압.
높은 전압은 이제 그 전 세대 이제 AMD FX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전압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기본 전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드값, 이제 오버클럭커들의 이제 많이 쓰는 용어죠. 비드값이라고. 이제 맨 처음 이제 컴퓨터 부팅 시 바로 윈도우를 깔지 않고 바이오스 진압 상태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거의 0%의 점유율을 가진 상태에서 전압이 낮게 얼마 들어가냐 이렇게 들었는데, 보통이 이건 인텔하고 비교를 애초에 뭐 다르긴 한데 약간 비교를 하자면요, 인텔 같은 경우는 보통 1.01V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AMD 지금 라이젠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1.3V, 1.4, 심지어는 1.4V까지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3.8GHz 기본 클럭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이것도 바이오스타인데요. 바이오스타의 메인보드에 그 NVMe SSD가 오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못 뽑는다는 그런 속도가 있더군요. 마지막은 이 바로 이 아수스의 크로스헤어 6의 문제인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무식하게 때려박은 이 몇 개야, 4-4, 42 14개 USB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이 3.0이. 네, 이 무식하게 때려박아가지고 이게 충돌이 생긴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몇 분이냐? 약 7분 동안 지금 그 이제 라이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라이젠이 첫 시도잖아요. 첫 시도라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새로 출시한 APU인데도 오류가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처음 시도인데. 그래서 이 문제점도 그냥 알고 계시라고, 그냥 이렇구나. 뭐지? 그러니까 AMD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건 추후에 개선될 것이니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제발 보드 좀 나와라. 제조사들아, 보드 좀 제발 물량 좀 보급 좀 해줘라. 네, 그렇고요. 네, 이상 나누었고요. 오늘 이렇게 AMD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오류? 네,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라이젠이 너무 쓰고 싶네요. 네, 라이젠을 쓰고 싶네요. 라이젠 잘 나온 건 맞아요. 잘 나온 건 맞는데 잘 나온 만큼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로 뭐 가끔 댓글들에 라이젠 포드 어느 겨 살까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천을 해보자면, 일단은 여러분들 가성비로 보자고 하면 바이오스타가 최고입니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심지어 이런 11만원대 초반의 보드도 RGB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열판 달려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만약에 나는 하이엔드, 나는 좋은 게 좋아, 그러니까 비싼 게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아수스의 ROG 크로스 헤어가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네, 그렇고 그다음에 좀 깊이, 이건 좀 피해야 한다, 아직은 이 보드는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B350 토마호크라는 겁니다. 그 코어 꺼짐 현상도 이 보드에서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보드는 잠시 보류를 해두고 이제 MSI 바이오스를 추가로 내려놓으면 그때 한번 구매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 뭐 나는 가성비, 그러니까 뭐 좀 좋은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에즈락의 타이치 보드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안 써봤는데 일단 전원부나 그런 게 좋다고, 탄탄히 딱 봐도 좋아 보이네요. 전원부. 네, 이런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나누었고요. 다시 똑같은 멘트네. 네, 지금까지 라이젠의 문제점 또는 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